한 회사가 치료제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 치료제 때문에 죽었어요. 1975년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당시 경영진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창고에나 넣어두라고 했었죠. 37년 후 123년에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 기술 때문에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왜 그들은 미래를 발명하고도 과거에 갇혔을까요? 필름의 왕, 추억의 제국, 그리고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실패. 오늘의 전시품 코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80년대 미국 로체스터라는 작은 도시에서 한 청년이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이스트먼. 은행원 출신의 이 청년은 사진에 미쳐 있었어요. 당시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는지 아세요? 일단 무거운 유리판을 들고 다녀야 했고 촬영 직전에 화학 약품을 바르고 찍자마자 현상해야 했습니다. 전문 기술자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죠. 이스트먼은 생각했어요. 이걸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가 만든 게 롤필름입니다. 유리판 대신 돌돌 말 수 있는 필름. 엄청난 혁명이었어요. 이제 카메라 하나랑 필름 한 롤만 있으면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설립한 기업의 이름은 코닥. 재밌는 건 이 단어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트먼이 직접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K로 시작해서 K로 끝나는 어떤 언어로도 발음하기 쉬운, 그냥 발음이 강렬하고 기억하기 쉬워서 지었대요. 이 의미 없는 단어가 100년 동안 사진의 동의어가 됩니다. 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 버튼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할게요. 이게 코닥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20세기 내내 사진을 찍는다는 건 코닥 필름을 쓴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어요. 한편 태평양 건너 일본에선 1934년 또 다른 거인이 태어납니다. 후지필름. 재밌는 건 이 두 회사가 정말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필름으로 시작했고 둘 다 카메라도 만들었고 둘 다 인화 서비스를 했습니다. 사진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장악한 수직 계열화의 제왕들이었죠. 무엇보다 둘 다 우리가 없으면 사진도 없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전 세계 필름 시장의 80% 이상을 이 둘이 나눠 먹었어요. 노란색 코닥, 초록색 후지. 사진관에 가면 이 두 색깔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동네 사진관 가서 코닥 골드로 인화해주세요 하던 시절. 가족사진 찍고 수학여행 사진 찍고 졸업사진 찍고 그 모든 추억이 노란 필름 박스에 담겨 있었죠. 그때는 이 두 쌍둥이 중 하나가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1975년 코닥 본사 연구소. 스티브 세슨이라는 24의 젊은 엔지니어가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시킨 건 전자식 카메라가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것뿐이었어요. 별 기대 없이 던진 과제였죠. 그런데 세슨은 진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였죠. 토스터기만 한 크기에 무게는 거의 4kg, 해상도는 0.01 메가픽셀.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보통 1억 화소, 그러니까 100 메가픽셀인 걸 생각하면은 만분의 1 수준이었어요. 사진 한 장 찍는데 23초가 걸렸고 카세트 테이프에 저장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기준으로도 쓸모없어 보였어요. 세슨은 이 괴상한 기계를 들고 경영진 앞에 섰습니다. 시연을 했죠. 버튼을 누르고 23초를 기다리자 흑백 사진이 TV 화면에 떴습니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귀엽네? 근데 이거 필름을 안 쓰잖아. 재밌는 장난감이긴 한데 일단 창고에 넣어 둡시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셋은 본인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코닥의 필름 사업 마진율이 70%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은 필름 한 통을 10,000원에 팔면은 7,000원이 순이익이라는 뜻입니다. 또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코닥은 필름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필름을 만드는 화학약품, 인화지, 인화장비, 사진관 체인점, 필름 하나를 중심으로 거대한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경영진 입장은 이랬을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돈줄을 끊어야 하지? 지금 잘 벌고 있는데. 합리적인 질문처럼 들리죠?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바로 함정이었어요.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해놓고 그걸 숨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천천히 개발하기로 했어요. 최대한 필름 시대를 늘리면서 디지털은 슬슬 준비하자는 전략이었죠. 문제는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소니, 캐논, 니콘 등등 코닥이 창고에 처박아둔 기술을 경쟁사들이 갈고 닦아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필름 시장이 매년 20%에서 30%씩 쪼그라들었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코닥과 후지필름 둘 다 똑같은 멸종 위기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필름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코닥의 선택부터 볼게요. 코닥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결국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뛰어듭니다. 늦었지만 뛰어들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코닥이 만든 디지털 카메라에는 이상한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프린터 독이라는 건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은 바로 인화할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디지털 사진의 핵심이 뭐죠? 찍고 보고 지우고 다시 찍고 인화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메모리에 저장하고 컴퓨터로 옮기면 끝이에요. 근데 코닥은 디지털 시대에도 인화라는 자기네 밥줄을 놓지 못한 겁니다. 새 시대의 도구를 만들면서도 그 도구를 옛날 방식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 거예요. 이건 마치 자동차가 발명됐는데 마차 회사가 자동차 뒤에 마차를 연결하면 되잖아 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들으면 웃긴 이야기인데 당시 코닥 경영진은 진지했어요. 디지털로 찍어도 결국 인화는 하고 싶을 거야. 우리가 그 시장을 잡으면 돼.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인화 따윈 관심 없었어요. 그냥 찍고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면 됐으니까요. 후지필름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후지필름의 CEO 호모리 시게타카,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잠깐, 우리가 진짜 잘하는 게 뭐지? 당연히 필름 아니냐고요? 호모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필름, 그건 우리가 파는 것이야.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필름을 만드는 기술이잖아. 필름이 뭔지 아세요? 화학의 결정체예요. 빛에 반응하는 은염 입자를 균일하게 코팅하는 기술, 콜라겐 막을 만드는 기술, 산화를 막는 항산화 기술, 나노 단위로 물질을 다루는 정밀 화학 기술, 이런 것들이 필름 한 장에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코모리는 이 기술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항산화 물질이면 이거 화장품 회사들이 목매는 기술인데, 콜라겐이면 이거 피부에 좋은 거 아니야? 나노 코팅 기술이면 이거 의료 장비나 반도체에도 쓸 수 있겠는데?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필름 회사가 갑자기 화장품을 만든다고 하니깐요. 주주들은 반발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화장품 회사였느냐고.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근데 코모리는 밀어붙였어요. 필름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시장을 찾지 못하면 우리도 죽는다. 그래서 진짜로 해버렸습니다. 아스타리프트라는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필름 기술로 개발한 콜라겐 화장품. 일본에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백화점 화장품 코너 가면은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약 사업에 뛰어들었고 내시경 같은 의료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고 반도체 소재까지 손을 뻗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잠깐 주목받았던 아비간이라는 치료제 후보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후지필름의 계열사에서 만든 거예요. 필름을 버린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필름을 해체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조립한 거죠. 두 회사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닥은 우리가 뭘 팔 수 있을지를 물었어요. 후지필름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왓을 물은 회사와 하우를 물은 회사, 제품에 집착한 회사와 역량에 집중한 회사, 이 질문의 차이가 10년 후 기업의 생사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2012년 1월 19일 코닥이 뉴욕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23년
1888년에 시작해서 2012년에 끝났으니 정확히 123년의 역사가 막을 내린 겁니다. 전성기에 전 세계 직원 14만 명을 고용했던 회사가 파산 신청 당시에는 7천 명도 남지 않았었어요. 한때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권이었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고요. 같은 해 후지필름은 어땠을까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똑같은 병에 걸렸던 두 환자가 정확히 같은 시점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린 겁니다. 한쪽은 장례식장, 한쪽은 축하 파티. 코닥의 마지막 CEO 안토니오 페레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다만 빠르게 전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솔직히요, 제 생각엔 이것도 변명이에요. 빠르기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후지필름 코모리 회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면 미래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성공의 경험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코닥은 빨랐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누구보다 먼저 만들었잖아요. 1975년에요. 그때 후지필름은 디지털 기술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코닥은 뭘 했나요? 필름 사업을 지키는데 썼습니다. 미래를 발명해놓고 그 미래를 생매장해버린 거예요. 근데 무덤에서 기어 나온 건 코닥이 아니라 그 기술이었고, 코닥은 자기가 판 무덤에 대신 묻혔습니다. 후지필름은 느렸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만들지도 못했고 디지털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대신 뭘 했나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게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왜 코닥은 자기가 발명한 미래를 스스로 묻어버렸을까요? 그토록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바로 정체성의 함정이요. 코닥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는 필름 회사다. 이 한 문장의 정의가 100년간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이 정체성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뭘 만들지, 뭘 팔지, 어디에 투자할지, 누구를 고용할지 전부 우리는 필름 회사니까로 귀결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정의가 변화의 순간에 발목을 잡은 거예요. 필름 회사가 필름을 버린다? 그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못 버린 겁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 함정에 갇혀버린 거죠. 심지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려는 노력조차 필름이라는 정체성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디지털로 찍어도 인화하게 만들자가 그 증거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체성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 한 거예요. 반면 후지필름은 스스로를 다르게 정의했어요. 우리는 화학기술 회사다. 이 정의는 필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화학기술이 필요한 곳이면은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화장품? 우리 기술 쓸 수 있네. 의료장비? 우리 기술 쓸 수 있네. 반도체? 역시 우리 기술이 필요하네. 정체성을 제품에서 역량으로 바꾼 것뿐인데 가능성의 문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업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 스스로를 정의하며 살잖아요. 나는 마케터야. 나는 개발자야. 나는 이 회사 직원이야.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야. 그 정의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방향이 생기고 방향이 있어야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정의가 감옥이 되기도 해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나만 그대로일 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라는 말이 변화를 가로막을 때,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선을 그을 때, 그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팔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해야 살아남습니다. 코닥은 필름을 팔았고 필름과 함께 죽었습니다. 후지필름은 기술을 팔았고 기술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코닥의 노란 필름 박스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닥이라는 회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파산 보호 신청 후 구조조정을 거쳐 지금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그 코닥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반면 후지필름의 초록색 로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화장품 판매대에서, 병원의 MRI실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두 색깔의 운명을 가른 건 기술력도 자본력도 아니었습니다. 코닥은 스스로를 필름이라 정의했고 후지필름은 가능성이라 정의했어요. 필름은 죽었고 가능성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실패박물관의 관람료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실패박물관은 실패를 전시하지만
여러분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전시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의미 있는 실패들을 수집하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